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울산시정이 1년을 맞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앞두고 울산시가 시정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 유치를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를 이끌어내며 미래 60년 제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울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과감한 시정을 펼쳤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시작으로 울산 문화재단과 울산 관광재단, 인재평생교육원과 울산 연구원, 울산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을 차례로 통합하며 중복 기능을 가진 행정조직을 재편해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63% 많은 9,960억 원의 지방 교부세를 확보해 지방채를 절반가량 상환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중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의 대표 성과는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이었습니다. S-오일의 9조 원 규모 석유화학 복합시설 조성 사업 샤인 프로젝트를 울산에 유치했습니다. 또 현대차의 2조 원대 전기차 울산 공장 신설, 1조 원 규모의 고려아연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등 총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도 앞장서면서 해제 권한을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늘리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군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연포산 터널을 무료화하고 제2명총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과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에서 좌절된 울산 의료원 건설과 남북권 신도시 건설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고 민선 8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등장한 부울경 경제동맹의 실질적 협력 방안 도출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CN 뉴스 박용훈입니다. 울산시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됩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으로 가정용은 누진 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 요금이 적용되며 일반용과 목욕탕용의 누진 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평균 단가 톤당 690원에서 올해 7월 770원, 내년에 860원, 2025년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 첫 해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2023년도 2차분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으로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12개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경영 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울산시는 1.2%에서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자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부 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울산 혁신도시를 신산업 창출과 지역 혁신 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어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별 면접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방안,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과 지역 인재와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방안 등 5개 분야 40여 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2023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S-오일 등 대규모 기업 투자를 성사시킨
정호동 경제국장을 2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승진 34명, 전보 130명, 인사교류 23명, 파견 16명 등 모두 203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정욱 울산 행정부시장은 이번 인사는 새로운 60년의 위대한 도전을 위해 경제와 미래산업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의 안정된 삶을 보살피기 위한 복지 분야 전문성 강화 등으로 시정 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2023년 라이덴 랭킹에서 7년 연속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라이덴 랭킹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 매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평판도 등을 제외하고 오직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0% 논문의 비율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21일 라이덴 대학이 발표한 랭킹에서 상위 10% 논문 비율 12.6%, 상위 1위 논문 비율 1.3%를 기록해 세계 178위,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상위 10% 논문의 비율과 1% 논문의 비율 모두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연구의 질적 연구성을 또 한 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어제 전국 권역별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의 동남권역 선도대학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해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과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일반대학 대상으로 부경대학이 주관하는 동남권역 연합체로 선정됐으며 울산과학대는 전문대학 대상의 동남권역 주관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일반대 5개 권역협약체는 각각 7억 5천만 원, 전문대는 3개 권역연합체는 각각 4억 원을 지원받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산교육청 힐링위센터는 고등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개입과 위기 상담과 관련해 전문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수는 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20일은 울주도서관 별관 3층 언양대회의실에서 오늘은 울산교육연구정보원 A동 3층 마루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 동명공업고등학교 박현주 전문 상담교사가 강사로 초빙돼 오랜 기간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과 학교 내 위기 개입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청렴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사회 도덕적 윤리의식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소속기관과 학교 119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2013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청렴교육에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의 사법처리 과정과 결과를 사례별로 정리해 교육하고 있으며 강사는 김경희 감사관을 비롯해 청년 강사 등 모두 9명이 대면으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울산 원도심과 태화강변에서 열린 태화강 마두이 축제에 20만 명이 몰리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축제 장소를 기존 원도심에서 태화강까지 넓히면서 중구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이제 울산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것 같다는 기대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중구 원도심과 성남동 태화강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함께하면 커지는 힘 태화강의 이따를 주제로 한 개막식과 축하 공연 그리고 모두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한 JCN 우리 동네 가수왕 행사도 축제의 흥을 돋굽니다. 축제의 명칭은 기존 울산 마두이 축제에서 태화강 마두이 축제로 변경됐고 축제 공간도 원도심에서 태화강 일대까지 확장됐습니다. 이번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원도심과 그리고 태화강변 나눠서 전통과 문화예술 그리고 이탈, 생활속 이탈, 태화강 수산수달기 등 침해 그런 이탈하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명절 단오와 시기를 맞추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린 여름 축제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특히 30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 태화강은 흥겨운 놀이마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태화강 수상 줄당기기가 열렸고 패밀리보트, 피크닉보트, 패들보드 타기 등 기존 축제에선 볼 수 없던 수상 레저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른들만 하는 축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감이 많아서 정말 좋네요. 여기에 치킨과 맥주와 함께 다양한 공연 그리고 시원한 여름밤의 여유를 만끽하는 치맥 페스티벌에 대한 호응 열기는 높았습니다.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에서 마두이 춤 경연대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전환 이후 처음 열린 축제는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던 축제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고 동민들이 화합되는 한마당이 돼서 큰 줄당기기도 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마두이 축제의 백미는 1,700여 명이 함께한 마두이 큰 줄당기기였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20만 명이 함께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한층 새로워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울산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내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에 개장 한 달 만에 방문객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큰애기 야시장은 판매대 운영자 다수가 20대에서 30대 청년으로 구성돼 있어 큐브 스테이크와 계란빵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공예품과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함께 열려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개장해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이따른 축산 폐수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주군 덕원농장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서 지난 2021년 울주군이 해당 농장의 위반 건축물 6개 동과 관련해 내린 고발 조치와 시정명령이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어제자로 8,800여만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최종 예고 통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은 앞서 3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세계 마약의 날을 맞아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제37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이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에는 울산시와 6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업무 협약기관 등 1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3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마약 퇴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목표로 지난 4월 28일 교육청과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서, 마더스병원 약사회 등 6개 기관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각종 행사 시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을 공동 추진 중입니다. 울산연구원은 대학생 논문 공모전과 시민연구원 운영을 통해 일반인의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5회를 맞은 대학생 논문 현상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울산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작성해 단독 혹은 공동 연구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연구원 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울산시정에 관한 자유 주제로 울산시의 민선 8기 공약을 우대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울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입상작에는 상장과 상금이 지급됩니다. 울주군의 고향 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고향사랑 기부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기부자 15명이 낸 기부금은 1,960만 원으로 기부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 활성화돼서 울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악기지원센터가 까다로운 대여 시스템과 악기 관리 부실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법정 문화도시 울산, 꿀잼도시 울산을 추구하고 있는
울산시의 정책과는 동떨어지게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악기지원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타 시도에서 학생들의 악기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악기 공유마당과 악기뱅크 등을 벤치마킹해 전 학교가 쉽게 악기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나의 수업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와 토의 토론, 온-오프라인 연계와 AI 메타버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자신만의 수업 방법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는 전 초중고등학교 교사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모두 100편을 선정해 포상금 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남구청이 추진하는 노후 어린이공원 3곳의 리모델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4월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햇살공원과 옥산공원, 구라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 3곳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어제 햇살공원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 모든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서 햇살공원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 주민 쉼터 공간이 들어섰고 옥산공원과 구라공원에는 다목적 인조잔디 운동장과 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2023년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수질과 먹는 물 분야 우수 분석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기간 주간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시료에 대한 측정 기관의 분석 능력을 만족, 주의, 불만족 등 3단계로 검증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평가에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분야 22항목, 먹는 물 분야 17항목 등 모두 39항목에 참가해 전체 항목의 만족 평가를 받아 우수한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